제가 그 남자의 책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요. 48, 이혼 후 3년. 저는 여자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욕망도 쾌락도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요가 클래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땀 냄새에, 그의 호흡 소리에, 그의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에 제 온몸이 깨어났습니다. 손이 스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여자구나. 욕망할 수 있고 원할 수 있고 갈구할 수 있는 여자구나. 밤마다 그를 상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탐험하는 모습을, 그의 입술이 제 피부를 따라 내려오는 순간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이불 속에서 제 손은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산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꼈고 신호등 앞에서 손을 잡았고 제 집 문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하겠냐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풀어내겠냐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탐닉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쾌락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금기를 넘은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욕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말 요가 클래스, 금기가 움직인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아침 요가 클래스에 처음 등록한 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게 너무 공허했고 몸도 마음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48배 나이에 이혼 후 혼자 지낸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요가복을 입고 매트를 펼쳤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잡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자 대각선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처음 본 그 사람의 인상은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50 전후로 보이는 나이, 단정하게 정돈된 회색빛 머리, 무엇보다 요가 동작을 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단련된 체형에서 풍기는 성숙한 남성의 느낌이 저를 자꾸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쪽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가끔씩 제 쪽을 흘끗 보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수업 1시간 내내 제 의식이 요가 동작보다 그 사람에게 더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육이 움직이는 모양, 땀이 흐르는 모습, 호흡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가슴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가고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또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매트가 깔린 공간을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매트를 펼치고 자리를 잡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자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맞추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사 자세를 취할 때마다 그의 팔 근육이 팽팽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다운독 자세에서는 그의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남성 특유의 향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황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수강생이 평소보다 많아서 강사가 매트 간격을 좁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정민 씨에게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전사 자세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중심이 흔들렸고 저도 모르게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등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정민 씨의 손이었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을 타고 어깨로, 가슴으로, 그리고 더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고 자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옆을 보니 그 역시 자세가 흐트러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당혹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구 같은 것, 갈망 같은 것이 그의 눈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강사가 자세를 고쳐주러 왔고 우리는 다시 원래 동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제 손등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온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깨워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단순한 접촉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왜 손등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그때의 감촉을 떠올리는 걸까? 왜 배 아래쪽이 이렇게 뜨겁고 저릿한 걸까?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에도 남편과의 스킨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무처럼 나누던 부부관계마저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잊고 살았던 감각이 단 한 번의 우연한 접촉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이렇게나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제 몸을 만져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 있었을까?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 손이 제 몸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 그의 눈빛, 그의 체온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안의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는 수업이 끝나면 일부러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정민 씨가 먼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집 방향이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저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우리는 말없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안정적인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함께 서게 되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농밀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들,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오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후 그의 발소리가 제 옆에서 들렸습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48배 나이에 18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우리는 건넜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순간 옆에서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저는 제 마음과 똑같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갈망,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끌림.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혼 후 관심도 없었던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든 흔적들, 주름 처진 살들이 보였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는 표정도 보였습니다. 제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뺨에 홍조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안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다면 얼마나 달콤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욕망은 한번 깨어나자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요가 클래스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발을 돌렸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욕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정하고 억눌러온 욕망이 한 사람을 통해 폭발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 가슴이 뛰고, 그를 생각하면 몸이 반응하고, 그를 상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쯤 수업이 시작되었겠구나. 지금쯤 전사 자세를 취하고 있겠구나. 그가 제 빈자리를 알아챘을까? 알아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실망했을까? 아니면 안도했을까? 아니면 저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일까? 그날 밤 핸드폰에 요가 클래스 단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저는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사님, 당분간 수업을 쉬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욕망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회원분들께도 전달할게요. 다른 회원들. 그 안에 정민 씨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가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처럼 가슴이 내려앉을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눈빛을 나누는 사이가 우연일 리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일방적인 착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욕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 오히려 더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요가 매트를 펼쳤던 그 공간, 손이 스쳤던 그 순간, 나란히 걸었던 그 거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호흡 소리, 땀 냄새, 뒷모습, 옆얼굴이 제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를 상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섞는다면 어떤 목소리일까? 만약 악수를 한다면 그의 손은 얼마나 따뜻할까? 만약 포옹을 한다면 그의 품은 얼마나 단단할까? 이런 상상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는 상상,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는 상상, 그의 몸이 제 몸 위에 있는 상상.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몸은 그 상상에 반응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되었던 이 몸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 바로 그 사람의 손길을. 48배 나이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빠져드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욕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싶어하는 여자.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도망치듯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이 욕망을, 이 갈망을, 이 사람을 강사에게 물어 정민 씨가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를 보고 싶다는 욕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고 그와 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방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보였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 요가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그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친근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가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가 찾고 싶었던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혜정 씨.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 기다렸어요?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그는 알아챘습니다. 단순히 오늘을 기다렸냐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이 만남을, 이 다음을 기다렸냐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많이.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원하는 만큼 그도 저를 원하고 있다는. 왜 수업에 안 나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마음이. 무엇이 무서웠는데요? 정민 씨를 너무 의식하게 돼서요. 요가 동작보다 호흡보다 그쪽만 신경 쓰이는 제가 이상해서요. 정민 씨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감정이, 이 욕구가 무서웠어요. 제 고백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정 씨.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진 지 오래됐어요. 혜정 씨 때문에 요가를 계속했고, 혜정 씨 때문에 같은 길을 걸었고, 혜정 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혜정 씨 생각을 하면 제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밖에서 비는 계속 내렸고 책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이 걸을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방 문을 나서자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는 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우산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좁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팔이 스치고 옷깃이 닿고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였고 덕분에 그의 어깨는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우산 이쪽으로 좀 더 가져오세요. 정민 씨 젖어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 그런 남자다운 모습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호흡 소리. 점점 우리의 몸은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고 팔이 닿고 때로는 허벅지까지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정민 씨는요? 혜정 씨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그 대답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에게 맡기겠다는 것,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겠다는 것.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 걷고 싶어요. 정민 씨랑. 그럼 그렇게 하죠. 우리는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큰 길을 지나 작은 골목으로, 골목을 지나 더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길을 비췄습니다. 우산 안은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제 팔을 살짝 기댔습니다. 그는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주어 제 팔을 감싸듯 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혜정 씨.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만나주셔서.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기엔 너무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 사실 수업 쉬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민 씨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망쳤어요. 정민 씨를 보면 가슴이 뛰고, 정민 씨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정민 씨를 상상하면 제 몸이 이상해져요. 여자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너무 강렬하게 올라와서 무서웠어요. 제 고백에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한 행동은 제 모든 불안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우산을 든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서 스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확실한 접촉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제 온몸에 열기가 퍼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정 씨.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진 지 오래됐어요. 혜정 씨 때문에 요가를 계속했고, 혜정 씨 때문에 같은 길을 걸었고, 혜정 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혜정 씨를 상상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뒤집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된 첫 번째 스킨십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이혼한 남편과도 나중에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스킨십이 사라졌고 그렇게 우리의 결혼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레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여자.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누군가를 원하는 여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 우산 아래, 이 손 안에만 존재했습니다. 정민 씨. 네, 혜정 씨. 오늘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혜정 씨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하고 서로에게 원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은 채로. 우산 아래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도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의 대답도 명확했습니다. 거부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가 제 손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 감촉에 온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욕망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민 씨, 들어오실래요? 그 질문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혜정 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현관 불을 켜자 제 작은 집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따뜻한 집이네요. 그의 말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이 공간에 우리밖에 없었으니까요. 커피 드실래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정 씨, 긴장하셨어요? 네, 사실 많이 긴장돼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산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혜정 씨. 네. 오늘 밤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민 씨와 함께라면. 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혜정 씨.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피듯 저는 그의 가슴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똑같이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고 제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침실로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침대에 앉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든 순간이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민 씨, 혜정 씨,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이, 입술이, 몸이 말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갈구해온 것들을, 원해온 것들을.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서로의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밤이었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정민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몸을 탐험했고 저는 그의 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지나 어깨로 내려갔고 저는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고 체온과 체온이 섞이고 호흡과 호흡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증을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갈구했고 서로를 채웠습니다. 요가 클래스에서 같은 호흡을 나누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던 두 사람이 마침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체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고, 서로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요가 클래스에서 시작된 작은 설렘이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48배 나이에 다시 한번 욕망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이 인연에,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간 제 자신에게.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가복이 아닌 맨 얼굴, 잠든 얼굴로 보는 그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만족스러운 표정. 제가 그에게 그런 표정을 선물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혜정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정민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온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요가 클래스 다시 나오실 거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갈 거예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도 나가겠습니다. 혜정 씨 옆자리에.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말은 단순한 요가 클래스가 아니라 서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같은 호흡을 나누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이 침실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요가 클래스는 우리만의 전이가 되었고, 함께 걷는 길은 서로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으며,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욕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8배 나이에 다시 찾은 이 열정이, 이 욕망이, 이 사랑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메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고 사랑받고 있었고 여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